서울 한복판의 대형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3층 세 번째 빈소, 고인 박정우.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고작 65,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오랜 친구들, 모두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저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현실감 없는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빈소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조문객들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리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키가 컸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그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왼손, 그가 조화를 들고 있던 왼손의 손목 부분. 하얀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면서 그곳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33년. 33년 만에 그 흉터를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조문객들과 함께 영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절을 하고 향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얼굴은 나이가 들어 많이 달라졌지만 턱선은 그대로였고 걷는 모습도 익숙했습니다. 강민호, 제 첫 번째 남편, 아니 전 남편. 그는 조문을 마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걸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본 것일까요? 하지만 그는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33년 전 그 목소리.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민호는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고 조의금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제 아들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아, 예은이 아버님이시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은이, 우리 며느리, 아니, 아직 예비 며느리인 강예은의 아버지라고? 네, 맞아요. 상견례 전이지만 예은이한테 소식을 듣고 이렇게 먼저 조문드리러 왔어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 상견례 때 뵙기로 했었는데, 상견례. 다음 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께도 인사드려야겠네요. 강민호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에 깊어진 선, 하지만 여전히 강민호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입니다.
아드님과 저희 딸 예은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떨리고 약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민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33년 만에 다시 만난 전 남편.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이제 제 사돈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33년 전 강민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지만 강민호는 준호가 태어난 것도 존재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혼 당시 임신 3개월이었지만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은이는 강민호의 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강민호는 저와 이혼한 후 재혼했고 그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예은이가 태어났을 겁니다. 준호와 예은이는 남남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강민호의 얼굴과 그 초승달 흉터만 떠올랐습니다. 33년 전, 1990년, 저는 29이었고 강민호는 31였습니다. 결혼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2년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폭력, 도박,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이 그 사람과 평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준호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도 혼자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저를 아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남편 정우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민호가 나타나다니, 더군다나 사돈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상견례 날짜 확정됐어요. 오후 1시 신라호텔 중식당인데 괜찮으세요? 응. 그래.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푹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후, 강민호와 다시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인사를 나눠야 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준호와 예은이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은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강혜은. SNS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SNS를 활발하게 했고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예은이는 밝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준호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와 딸의 다정한 모습.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상견례에서 확실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민호의 얼굴, 그 초승달 흉터, 그리고 준호와 예은이.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6시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셨지만 쓴맛만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상견례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집 근처라며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 앉았습니다. 엄마, 예은이 아버지 괜찮으신 분 같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응, 그런 것 같더라. 예은이 말로는 되게 다정하신 분이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셨대요.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예은이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한 3년 전이라고 했어요. 병으로 오래 앓으셨대요. 3년 전. 그렇다면 강민호는 2번째 결혼도 했고 그 아내와도 사별한 것입니다. 예은이가 외동딸이야? 네, 외동딸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아끼시나 봐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이 행복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엄마, 토요일 상견례 때 편하게 오세요. 그냥 가벼운 식사 자리예요. 가벼운 식사라니. 저에게는 평생 중 가장 무거운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화장은 옅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2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준호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예쁘세요. 고마워.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예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자신을 잘 챙겨주는지.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신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웅장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준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중식당.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예약된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예은이, 그리고 강민호 옆에 앉은 중년 여성.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호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예은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강예은이에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응, 그래. 만나서 반가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 옆에 여성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은이 이모 서지은입니다. 언니가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강민호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이었지만 그와의 거리는 2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를 보는 것은 33년 만이었습니다. 강민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주문부터 할까요? 강민호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북경오리, 깐풍기, 짬뽕, 볶음밥. 고급 중식당답게 모든 것이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예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아직 입맛이 안 돌아와서 그래.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상을 당하셔서. 예은이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니, 사돈어른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 호칭이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한때 저를 선영아라고 불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고인께서 좋은 분이셨나 봅니다. 장례식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강민호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경기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 모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사업하세요? 무역업을 하고 있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 거래가 많아. 아, 그러시군요. 회사는 어디 있으세요? 강남에 있어. 작은 회사지만 나름 견실하게 잘 유지하고 있어. 강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33년 전 그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되고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걸까요? 그럼 준호 씨는 뭐 하세요? 이번에는 예은이의 이모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광고회사 다니고 있어요. 기획 쪽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재미있겠네요.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처제 지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네요. 형부가 예은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형부가 딸바 보였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죠. 강민호가 예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은 씨는 언제 태어났어요? 93년 3월이에요. 예은이가 대답했습니다. 93년 3월. 저와 강민호가 이혼한 것은 92년 4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 후. 그렇다면 예은이는 강민호가 재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가 확실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도를 강민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걱정했나요? 하고 묻는 듯한 눈빛.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와 예은이가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지은도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떴습니다. 순간 저와 강민호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맞지?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네. 또다시 침묵. 강민호가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살이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3이에요. 93년생. 92년생이에요.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92년생. 우리가 이혼한 그 해에 혹시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누구지?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왜 그걸 물으시나요? 혹시 하는 생각에 바로 그때 준호와 예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예은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호도 표정을 바꾸며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강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준호가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호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준호와 예은이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민호입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꼭 만나야 해. 혼자서. 왜요? 이유는 알 거야. 내일 오후 3시 내가 문자로 장소 보낼게. 꼭 나와야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강민호와 단둘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33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강민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은이는 오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와 예은이의 결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혹시 예은이도 강민호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은 없을까? 강민호가 재혼했을 때 그 아내가 이미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내일 강민호를 만나면 모든 것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DNA 검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새벽 2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청담동 카페 온 더 테이블 2층 룸 예약해놨습니다. 꼭 와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33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민호와의 만남.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6월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3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 봄. 저는 29이었고 강민호는 31였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적었지만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석 달간 연애를 했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전세 5천만 원짜리. 저희 동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나면서 강민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면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지갑에서 경마장 티켓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한 번 간 거야. 왜 이래?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시끄러워!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그는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도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그는 돈을 잃고 또 잃었습니다. 월급은 늘 모자랐고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 이번만, 딱 한 번만. 그는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당신 도박 그만해야 해요. 이러다가 우리 집 하나 날려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폭력은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밀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숨었습니다. 화장으로 멍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강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달라질까요? 아이가 생기면 그가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까요? 저는 그날 밤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강민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임신? 진짜? 네, 진짜예요. 잘 됐네. 축하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박은 계속됐고 폭력도 계속됐습니다. 임신 2개월째 되던 날 강민호가 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돈 어디 있어? 급하게 필요해. 돈은 무슨 돈이요? 이번 달 생활비도 모자라요. 닥쳐. 내가 돈 달라는데. 그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나요. 돈 내놔! 그의 주먹이 제 배를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안 돼요. 아기가 있어요. 그 순간 강민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됐어. 나가 있을게.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저 사람이 날 때려. 도박도 하고.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버지인데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수도 있어. 엄마, 나 임신했어. 2개월 됐어. 그런데도 안 달라졌어.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임신 사실 말했니? 네,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데, 네? 더 이상 뱃속에 아이 얘기는 하지 마라. 네? 그 사람한테 아이 있다는 거 말하지 마. 아이까지 알면 평생 널 괴롭힐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날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4월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강민호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반겼습니다. 위자료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유산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믿는지 의심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1992년 10월 15일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라는 비워두었습니다. 미혼모의 아이로 등록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래? 준호요. 박준호. 준호. 좋은 이름이다. 저는 혼자 준호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잘 울지도 않았고 잘 웃었습니다. 5년 후 저는 지금의 남편 박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는 회사 선배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는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준호를 내 친아들처럼 키우고 싶어? 그가 프로포즈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1997년에 결혼했습니다. 정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준호를 정말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준호도 정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는 강민호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자신에게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33년간 그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강민호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단정하고 차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조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침착하게 대처하자. 현관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친구 만나러. 아, 그러세요. 저는 오늘 예은이랑 결혼 반지 보러 가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도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세련되고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고 고급 차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카페 온더 테이블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의 카페였고 입구는 수수했지만 안은 고급스러웠습니다. 1층에서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강민호 씨 이름으로. 아, 네. 2층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방 안에는 강민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33년 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괜찮아요. 그래도 그는 이미 준비된 커피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요? 알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에 대해서.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왜요? 선영아, 솔직하게 말해줘. 강민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내 아들이야? 강민호의 질문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응시했습니다. 대답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33년간 지켜온 비밀을 이제 털어놓아야 할까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강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나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 알 권리.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 나이가 33이야. 92년생이면 우리가 이혼한 게 92년 4월이잖아. 강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견례에서 준호를 봤을 때 느꼈어. 나와 너무 닮았다는 걸.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매, 코, 입 모양,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 왼손 새끼손가락을 봤어.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어. 나도 그렇거든. 이건 유전이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준호의 왼손 새끼손가락은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강민호도 그렇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선영아, 강민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 임신했었고 나한테 유산했다고 거짓말한 거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맞아요. 임신 3개월이었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내 아들이 맞아?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준호는 당신을 아버지로 모르고 자랐어요. 박정우, 제 두 번째 남편을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예요.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3년이야. 33년 동안 내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요? 도박하고 술 마시고 저를 때렸잖아요. 알아.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 권리는 있었어. 선영아, 당신이 날 얼마나 미워했든 준호는 내 아들이기도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민호가 나쁜 사람이었어도 그에게도 알 권리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한테 말할 건가요? 강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알아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게 나을까? 당연히 모르는 게 나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행복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고 결혼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예은이 문제가 있어.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은이. 만약 준호와 예은이가 이복남매라면 그들의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예은이는 정말 당신 딸이 맞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확신할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내 두 번째 아내 이수진을 만난 건 우리 이혼하고 1년 후였어. 1993년 봄이었어. 강민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은 재혼이었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고 우리는 몇 달 연애하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어. 그럼 그리고 결혼하고 5개월 후에 예은이가 태어났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5개월 후요? 웅. 수진은 조산이라고 했어.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강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예은이는 2.8kg였어. 조산아치고는 건강했어.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 씨가 재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어. 예은이는 내가 키웠고 내 딸로 사랑했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강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인해야 해. 준호와 예은이가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인지 아닌지. 맞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꼭 해봐야 해. 강민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아이들 몰래? 그래야지. 아직은 알려줄 수 없어.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여기 보세요. 머리카락이나 칫솔, 면봉으로 가능하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 빠르면 3일, 보통은 일주일이래요. 강민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예은이 결혼식이 언제였지? 2달 후에요. 8월 15일이요. 그럼 시간은 있네. 강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부터 서둘러야겠어요. 샘플을 어떻게 구하지? 준호 샘플은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사니까 금방 가져갈 수 있어요. 예은이 샘플은요? 내가 가져올게.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예은이도 가끔 집에 오니까. 그럼 샘플 구하는 대로 연락해요. 응.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준호는 행복하게 자랐니?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게 자랐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예요. 다행이다.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버지 노릇은 못했지만 좋은 사람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박정우,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호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니? 네. 많이 그리워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모르는 척 해야겠네. 그게 나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한테는 당신이 사돈일 뿐이에요. 그게 모두에게 좋아요. 알겠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샘플 구하는 대로 연락 줘. 네. 저도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강민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영아, 네. 미안해. 33년 전에 못난 남편이었던 것. 그리고 준호를 키우느라 고생한 건 모두.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33년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예은이가 정말 강민호의 친딸인지 확인하는 것. 만약 친딸이라면 준호와 예은이는 이복남매입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딸이 아니라면 저는 휴대폰을 꺼내 DNA 검사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DNA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급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긴급 검사는 24시간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비용이 일반 검사의 3배입니다. 괜찮아요. 24시간 안에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샘플을 가져오시면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칫솔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예은이의 샘플을 구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준호의 칫솔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선영아, 나도 예은이 거 샘플 구했어. 빨리 검사 맡겨야 해요. 지금 바로 갈게. 어디서 만날까? 검사 기관 앞에서 만나요. 주소 보낼게요. 1시간 후 저희는 서울 강남의 한 유전자 검사기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강민호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은이 칫솔이야.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친자 확인 검사요. 긴급으로요. 네. 샘플을 주시면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호의 칫솔과 제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와 아들 관계 확인이에요. 강민호는 예은이의 칫솔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딸 관계 확인입니다. 직원이 샘플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긴급 검사라 24시간 내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 이 시간쯤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검사기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겠네요. 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만약에 예은이가 내 친딸이라면?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와 예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결혼을 막아야 할까요? 일단 결과를 기다려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전화 받으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알겠어.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준호가 정말 강민호의 아들인지, 예은이가 정말 강민호의 딸인지, 그리고 만약 둘 다 그렇다면,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병원 갔다 왔어.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예은이랑 반지 골랐어요. 진짜 예쁜 거 골랐어요. 그래? 다행이다. 결혼식까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러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 저도 아빠 많이 그리워요.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고요한 새벽,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면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24시간. 그 시간이 마치 24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만약 예은이가 강민호의 친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와 예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너희는 이복남매야. 결혼할 수 없어.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8촌 이내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복남매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출생신고서에도 준호 아버지라는 비어 있고 예은이는 강민호의 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입니다. 그럼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혈연 관계를 알면서도 결혼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또 아빠 생각하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한 건 준호와 예은이, 그리고 강민호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 회사 일찍 나가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잘 다녀와. 준호가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강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결과 나온다고 했어. 연락받으면 바로 알려줘. 나도 못 견디겠어. 저도 못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시계를 보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2시 30분. 아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2시 50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정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기관이라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 센터입니다. 어제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샘플 A, 박선영님과 박준호님의 관계입니다. 네, 99.99% 확률로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준호는 제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샘플 B, 강민호님과 강예은님의 관계입니다. 제 심장이 귀가 아플 정도로 뛰었습니다. 결과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혈연 관계가 없다고요? 네, 확실합니다. 강민호님과 강예은님은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제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은이는 강민호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와 예은이는 남남입니다. 이복 남매가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준호는 제 친아들이 맞아요. 99.99%. 그럼 내 아들이기도 하겠네. 네, 생물학적으로는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은이는 당신 친딸이 아니래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대요. 강민호 쪽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딸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도 예은이는 당신을 아버지로 사랑하잖아요. 응. 그게 중요한 거지.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준호와 예은이는 남남이네요. 결혼해도 되는 거죠? 응. 혈연 관계가 없으니까.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영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한테 말할 거야?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바로 예은이 아버지야. 그 말을 들으면 준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박정우를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온 30년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당신은요? 나는 강민호가 망설였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준호가 행복하게 사는데 굳이 혼란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선영이가 말하고 싶으면 존중할게. 준호는 무엇보다 선영이 아들이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월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미팅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 잘 됐네.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진짜 걱정돼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제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계실 텐데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예은이랑 같이 살 집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사실래요? 아니야. 너희끼리 살아야지. 하지만 괜찮다니까. 엄마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 평화가 깨질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해가 생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저는 남편 정우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를 안고 있는 정우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준호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난 당신을 믿어요. 정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말하지 않기로, 준호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말하기로. 하지만 제 결심은 그날 오후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예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은아. 어떻게 왔어? 준호 오빠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으려고 일찍 왔어요.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예은이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예은이는 앉아 있어. 저는 부엌에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은이에게 차를 건네며 저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밝고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준호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님, 예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사실, 저 아버지 친딸이 아니에요.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예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실 때 이미 임신 중이셨대요. 그걸 아버지는 모르셨고, 아버님은 아셔? 아니요, 모르세요. 어머니가 평생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상처 줄까 봐요. 예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은아, 어머님,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특히 준호 오빠한테는요. 괜히 복잡해질까 봐요. 알았어. 말하지 않을게. 예은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이해심이 많으세요. 예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혈연보다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에게도 그럴까요?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준호도 이해해 줄까요? 피는 중요하지 않아. 강민호가 내 진짜 아버지야. 그렇게 말해 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준호는 박정우를 아버지로 알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행복을 굳이 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강민호도 말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은이도 비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비밀로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강민호와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응, 같은 카페에서 만날까? 오후 2시? 좋아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강민호는 예은이의 아버지로, 저는 준호의 어머니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다시 청담동 카페 온더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방 하지만 마음은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33년간의 비밀을 고백했을 때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정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6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비쳐들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평온함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난번처럼 긴장되거나 경직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예은이와 긴 대화를 했어.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예은이가 자기 얘기를 했나요? 응. 자기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 강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다고 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제 예은이한테 들었어요. 그랬군. 강민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 30년간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하지만 예은이가 울면서 말하더군. 자기한테는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 가족이란 게 꼭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준호도 박정우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며 자랐어요. 30년 동안. 준호한테는 말할 거야?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네. 준호는 행복해요. 박정우를 아버지로 기억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혼란만 줄 것 같아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커피를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선영아, 강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사과하고 싶어서야. 사과요? 응. 33년 전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도박에 빠져서 당신을 때리고 아이를 지킬 생각도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후에 나는 많이 방황했어. 빚더미에 앉았고 바닥까지 떨어졌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정신을 차렸어.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작은 무역 일을 시작했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지. 그래서 지금처럼 성공하신 거군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게 되었지. 강민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을 만나고 예은이를 키우면서 생각했어. 만약 선영이와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나은 남편이고 아버지였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3년간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준호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도 예은이를 잘 키우셨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3년 전 증오와 원망으로 헤어진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선영이가? 네. 준호가 태어났다는 걸 말하지 않은 거. 당신한테도 알 권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빼앗았어요. 아니야.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의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아들을 지켜준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라뇨? 준호 결혼식 때 나를 어떻게 대할 건지. 사돈으로 만나야 하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돈으로 만나면 되죠. 우리 과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은이 아버지, 준호 어머니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강민호를 보며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건 네, 아마도 서로 연락은 하지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아이들 통해서 하고, 우리 둘이 직접 연락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 봐. 네, 그때 뵙죠. 문을 나서는데 강민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영아,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해야 돼. 정말로.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6월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33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를 용서했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 정우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잘 정리했어요. 이제 준호는 행복하게 결혼할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엄마, 오늘 얼굴이 밝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좋은 일 있었어. 뭔데요? 그냥 오래된 짐을 내려놓았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예은이랑 식장 최종 확인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늦겠어요.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잠시 거실에 서서 남편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해요. 행복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속삭이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8월 15일 준호와 예은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광복절이자 우리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저는 강민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돈으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함께 있어 주세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미용실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곧게 올린 모습,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대형 웨딩홀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꽃 장식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와 예은이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행복한 미소가 눈부셨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니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번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준호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 아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예은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은아,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 순간 예은이 뒤로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의젓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사부인. 강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와 예은이는 우리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가족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민호와 저는 양쪽 끝에 섰습니다. 가능한 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맨이 말했습니다. 양가 어머니, 아버지 좀 더 가까이 서주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섰습니다. 옆에서 강민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랑 준호가 입장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부 예은이가 강민호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들을 걸어오는 그들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은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딸로 키운 아이를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준호는 예은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은이도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을 신랑에게 전해주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예은이의 손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와 제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두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예은이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만났고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준호와 예은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은아, 평생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예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오빠, 저도 평생 사랑할게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강민호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민호와 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준호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 다녀와. 행복해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예은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예은아, 고마워.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웨딩홀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식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선영아, 네, 오늘 수고 많았어. 당신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들 행복해 보이더라.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우리가 잘한 거겠죠? 말하지 않기로 한 거. 그렇게 믿어. 강민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난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박정우 씨가 진짜 아버지였어. 그리고 당신은 예은이의 진짜 아버지예요. 피와 상관없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 위로가 되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33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네, 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강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복해, 선영아.
진심으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요. 악수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화해, 그리고 작별. 강민호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그는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웨딩홀, 정리되고 있는 꽃들, 그리고 추억들. 저는 남편 정우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아들이에요. 당신 덕분에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고마워요, 여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웨딩홀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석양 같았습니다. 차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공항 도착했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행복하게 결혼했고 예은이도 좋은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강민호와 저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과거는 과거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오후, 저는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강민호를 처음 봤던 그날부터 정확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습니다. 6개월 전 준호의 결혼 후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입니다. 마당에는 제가 직접 가꾼 텃밭이 있고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평온한 일상입니다. 준호는 가끔 주말에 예은이와 함께 내려옵니다. 짐을 잔뜩 들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만들곤 합니다. 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네요. 우리도 나중에 여기 살까 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울에서 일해야지. 은퇴하면 엄마 옆집에 집 지을게요. 준호와 예은이는 행복해 보입니다. 결혼 1년 차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은이의 배가 조금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남자애래요. 예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우리 손자 보겠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자, 준호의 아들. 그 아이는 강민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아니야. 너희가 지어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 아들한테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주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로? 네. 박정우. 멋진 이름이잖아요. 그래. 좋은 이름이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손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려준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와 예은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남편 정우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본대요. 당신 이름을 물려받을 거래요. 기쁘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예은이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잘 가거라. 차가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추억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는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비영 씨, 오늘도 왔네.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미역국이랑 잡채 만들려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미영 씨 음식 정말 좋아하셔.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어르신들께 반찬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을 입구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나 강민호야.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지금 통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준호한테 들었어. 남해 쪽으로 이사 갔다고. 네, 6개월 전에요. 적응은 잘했어? 네,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예은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 네, 5개월 됐대요. 축하해. 선영이도 할머니가 되네. 고마워요. 사실 전화한 이유가 있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다음 주에 그쪽 근처 일이 있어서 잠깐 들러도 될까? 오래 시간 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1년 만에 강민호를 다시 보는 것이 괜찮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오세요. 정말.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괜찮아? 괜찮아요. 주소 문자로 보내주면 찾아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만나자고 한 걸까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민호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 선영아.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 바다도 보이고. 그렇죠? 전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 예은이가 결혼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 예은이는 잘 지내죠? 응, 행복해 보여. 준호가 잘해주나 봐. 준호가 착하긴 해요.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민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려고 왔어. 이게 뭔가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33년 전부터 쓴 일기야.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부터 매일 썼어. 내 잘못을 반성하고 당신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적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읽어보라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해주려고. 선영아, 당신은 이제 자유야. 과거에서도, 나에게서도. 저는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빼곡한 글씨.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2년 5월 1일.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읽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만 알아줘. 강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 더 이상 선영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강민호 씨, 제가 불렀습니다. 용서했어요. 진작에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다발을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33년간의 후회, 반성, 그리움이 담긴 편지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준호와 예은이 결혼식 다음날 쓴 것이었습니다. 선영아, 어제 우리 아들을 봤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당신이 훌륭하게 키운 아들을. 고마워. 그리고 이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 그날 밤 저는 남편 정우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강민호를 만났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진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진짜 아버지였고요. 고마웠어요, 여보.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호의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기록이었으니까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준호는 행복하고 저도 평온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아픔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